안녕하세요. 갱년기 여성의 건강지킴이 아우터웬 따로또 같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어깨 스트레칭 총 30초. 머리 뒤로 올린 왼팔을 접어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습니다. 왼쪽 겨드랑이와 어깨를 당겨줍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합니다. 반대쪽도 15초간 스트레칭 합니다. 상체 스트레칭 총 60초.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배에 힘을 줍니다. 하체는 정면을 향하고 상체만 왼쪽으로 45도 돌립니다. 회전 방향으로 반대편 무릎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15초간 스트레칭 합니다. 좌우 15초씩 반복합니다. 이곳은 장충단 공원입니다. 하체 스트레칭 총 60초. 상체는 곧게 세우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곧게 뻗습니다. 왼쪽 무릎을 굽히고 오른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합니다. 무릎이나 상체가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상체, 무릎, 발이 일직선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상체, 무릎, 발이 일직선이 됩니다.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세요? 시원하죠? 초보자는 다리가 후들거릴 수도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1분간 측정합니다. 규칙적이면 30초간 측정한 맥박수를 2로 곱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맥박 확인이 쉬워요. (45세이고) 안정시 심박수가 1분당 70회이고 50%의 중강도로 걷는다면 분당 123회 정도가 목표 심박수로 적당합니다.
오늘의 목표 심박수를 정했다면 이제 트랙밀로 올라가세요. 오늘 걸을 남산타워편 지도입니다. 보라색으로 진행되는 선이 오늘의 운동 코스입니다. 장충당 공원에서 시작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종료합니다. 이제 남산타워를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은 6월 초 섭씨 24도의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기 장충당 공원은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장충단은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충신과 열사들을 기리고자 고종 황제가 세운 재단입니다. 봄과 가을마다 제사를 지냈던 사당을 1920년에 이곳 일대에 벚꽃을 심고 장충당 공원으로 부르기 시작했대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문에 장충당은 파괴되었지만 남아있는 장충당 뒤에 장충단이라는 글씨는 순종이 있었고 뒷면에는 민영환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자색 빌딩은 신라 호텔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인 산이죠. 본래 이름인 인경산은 경사스러운 일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이랍니다. 조선 태조가 1394년 도읍지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긴 후 남쪽에 있는 산이라 하여 남산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남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죠. 태조가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목멱대왕이라는 산신령을 모시는 신당도 세워 이때부터 목면산으로도 불렸대요. 해발 265m 높이의 남산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쪽에 북악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과 함께 서울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 표는 연령별 운동 강도에 따른 목표 심박수를 보여줍니다. 중강도 수준의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좋은데요. 중강도는 50에서 70% 강도로 목표 심박수를 성취하는 운동 수준입니다. 본인의 목표 심박수를 기억하여 걷는 동안 운동 강도를 유지하세요.
빠르게 걷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신남희 교수님의 톡톡을 소개합니다. 효과적으로 빠르게 걷기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더 빨리, 더 오래, 더 자주 걸을수록 유익하지요. 그럼 매일 10,000보를 걸어야 할까요? 네, 매일 10,000보를 걷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현대인의 삶에서 그만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갱년기의 과체중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제가 수행했던 빠르게 걷기 운동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6,000 내지 7,000보, 그리고 최소 주 3일 이상 꾸준히 걸었을 경우 체중 감량만 아니라 혈압과 고지혈증 및 대사증후군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산책 수준의 가벼운 걷기가 아니라 중강도 수준으로 빠르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말할 때 숨이 살짝 차거나 땀이 약간 배는 정도를 중강도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걸어야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열량이 더 소모됩니다. 운동은 시작 후 15분 내지 30분이 지나야 지방 연소가 본격화된다고 하니 최소 15분 내지 30분은 지속적으로 걸어야 되겠죠? 단기간의 열량 소비가 많은 달리기에 비해서 빠르게 걷기 운동은 열량 소비는 덜하지만 우리 몸 안에 쌓인 유해한 지방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는 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50 내지 70%에 해당하는 중강도 수준으로 걷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박수, 즉 분당 맥박수로 운동의 강도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세요. 보통 50% 이상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를 정하고 걷는 게 편리한데요. 이 목표 심박수는 자신의 나이와 안정시 심박수를 다음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로 55세인 분이 운동 개시 전 안정 상태의 맥박수가 65회고 운동 강도를 50%로 정한다면 이분이 걷는 동안 성취할 평균 목표 심박수는 115회 이상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나 애플워치를 사용한다면 맥박수 측정이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이런 착용 가능한 기기가 없어도 맥박수 측정은 간단합니다. 왼손 손목에 엄지 쪽 맥박을 오른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며시 눌러서 느껴지는 박동을 1분 동안 세워주면 됩니다. 안정시 맥박은 보통 분당 60회 이상 80회 미만이에요.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하루 6,000보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일 꼭 10,000보를 걷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루에 6,000보 이상 걷되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하군요. 걸을 때 다리로 움직이지만 양팔도 힘껏 움직여주세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현재 저의 맥박수는 분당 127회네요. (50% 이상의 중강도로 잘 걷고 있네요. 밖에서 걸을 때는 속도를 내가 조절하기에 중강도 유지가 쉽지 않지만 트레밀에서 걸으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 심박수는 50%의 중강도 수준에 도달했나요?
어느새 남측 순환로에 들어왔어요. 2층 버스인 서울시리 투어버스가 지나갑니다. 저걸 타면 서울 곳곳의 명소를 쉽게 돌아볼 수 있답니다. 오늘 코스는 지난번 걸었던 남산 둘레길 코스와 달리 남산 타워로 올라가는 남측 순환로로 걷겠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은 가을 단풍길로 잘 알려져 있지요. 국립국악관 부근부터 남산 정상까지가 남측 순환로 구간입니다. 오늘 걸을 총거리는 남산타워까지 약 3.3km, 거기서부터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약 2.7km, 총 6km가 되겠습니다. 총 60분 동안 6km를 걸으려면 시속 6km 정도가 적당한데요. 시속 6km가 부담스럽다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걸으세요. 녹음이 이렇게 무성해지는 6월 초에는 망종이라는 절기가 있죠. 24절기 중 9번째인 이 절기는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으로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하여 보리비기와 모내기를 하지요. 보리는 망종 전에 배라는 말처럼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답니다. 또한 사막이나 반딧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때는 매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보리 농사가 많은 남쪽일수록 더 바쁜 이 무렵에는 발등에 오줌 싼다고 할 만큼 1년 중 제일 바쁘답니다. 전남에서는 풋보리를 베어다 그을음을 해서 먹는 보리 그스름 먹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날 보리 그을음을 해서 먹으면 이듬해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들고 보리가 잘 여물어 그해 보리밥도 달게 먹을 수 있다고 믿었대요. 사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축이는 여성에게는 갱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는 자기 인생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는 때입니다. 월경이 완성되어 해방되는 완경기라고도 하죠. 공자는 40세를 불혹, 즉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음이라 하였고 50세를 지천명, 즉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였고 60세를 이순,
귀가 성숙하여 남의 말을 수용함이라 하였지요. 이처럼 불혹과 지천명 및 이순을 아우르는 갱년기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오늘을 성찰하여 내일을 모색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은 노후 생활을 앞두고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위아래 세대 모두를 챙기며 정서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부담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 분들에게 잔잔한 노래와 시를 선물합니다. 입으로 작게 낭송하면서 걸어요. 약간 숨이 차야 좋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정호승.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 시는 상처가 많은 인생일수록 향기롭다고 말해주네요. 상처라는 단어 대신 스토리를 넣어 읽어보니 더 많이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온 인생일수록 부대낌과 생채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겠지만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줄 스토리도 없겠지요. 상처를 통해서 삶 속에 스며든 스토리가 향기로 승화될 수 있다니, 나를 스쳐간 사람들에게 언젠가 향기로 기억될 수 있다니, 나의 인생에 담긴 스토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지네요.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고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애에 기반하는 자존이랍니다. 자신의 외로움도 삼켜내는 수선화와 같은 외유내강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걸으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해요. 오늘 감상한 시 두 편이 모두 정호승 시인이 쓴 거네요. 정호승 시인의 몇몇 시는 대중가요로도 알려져 있죠. 가수 이동원의 이별 노래도 있고 붙이지 않은 편지는 김광석의 유작 앨범에 수록되어 있죠. 어느덧 저 앞에 N 서울타워가 보이네요. 체중 관리에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조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에너지 요구량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에너지 요구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및 식품의 특이 동적 작용, 즉 Specific Dynamic Action SDA 대사량을 합한 값입니다. 기초 대사량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하루 열량이고 정상 여성의 기초 대사량은 위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0.9 칼로리 곱하기 체중 곱하기 24시간입니다. 활동 대사량의 경우 아주 가벼운 활동은 기초 대사량의 30%, 가벼운 활동은 60%, 중강도 활동은 70%, 심한 활동은 90%를 추가합니다. SDA 대사량은 식품이 소화, 흡수 및 대사되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로 하루 필요 에너지의 10%에 해당됩니다. 예로 체중이 60kg인 중강도 활동을 하는 여성의 하루 에너지 요구량은 기초 대사량은 0.9 칼로리 곱하기 60kg 곱하기 24시간 해서 1296 칼로리고요. 활동 대사량은 중강도 활동이 기초 대사량의 70%이므로 907 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SDA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한 것의 10%이기 때문에 220 칼로리가 되고요. 그래서 총 하루 에너지 요구량은 2423 칼로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남산타워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힘차게 걸어봅시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느덧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경사길을 오르면 운동 효과가 더 좋은데요. 트렌밀에서는 경사를 올려서 걸으면 체지방 감량에 더 효과적이에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땐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남산 정상에 올라왔으니 맥박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제 심박수는 분당 135회예요.
저는 중강도 수준인 60%에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를 성취했어요. 남산 팔각정은 조선 태조와 무학대사 등을 모시는 국사당이 있던 곳으로 조선 왕조 실록에 의하면 태조가 남산을 호국신으로 삼았기에 목면 신사라고도 불렀다네요. 이제는 이조 시대를 떠나서 21세기로 올라갑니다. 와우, 입구부터 사랑의 자물쇠 천지네요. 흘러나오는 노래도 흥이 나죠? 이곳이 왜 연인의 필수 데이트 코스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는 장소도 있어요. 자물쇠를 채우면서 영원한 사랑을 기대했을 청춘들의 바람이 애틋하네요. 영원한 사랑이란 없는데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헐, 진심이 없어. 사랑의 자물쇠가 빼곡히 채워진 길이 또 있네요. 저마다의 색깔과 모양이 각각 다른 자물쇠들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쁘고 빛나는 사랑을 누릴 수 있길 응원합니다. 허리, 복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근육 운동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엎드리면서 양 어깨 아래에 팔꿈치를, 얼굴 아래에 손깍지를 둡니다.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숨은 계속 쉬어줍니다. (30초)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은 무릎 올리기 동작입니다. 상체를 편 채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반대쪽 팔꿈치와 닿습니다. 깍지를 낀 손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 교대로 15번씩 총 30회 반복합니다. 배에 힘을 주면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갈 때 속도를 내면 체중을 견디는 무릎 관절의 부담이 커지니 주의하세요. Any man of mine better walk the line. Better show me teasing, squeezing, pleasing kind of time. 갱년기에 경험하는 증상의 다양성이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갱년기부터 중요하게 챙겨야 할 건강 문제는 바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입니다. 즉 고혈압,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증, 관상 심장질환 또는 심근경색증 등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은 올리고 총 콜레스테롤을 높여 죽상동맥경화증 같은 혈관 문제도 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남성에서 더 흔하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 증가하여 예후도 남성보다 더 나쁩니다. 여성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에 챙겨야 할 심장과 혈관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심혈관 질환 사망의 75% 이상은 예방 가능한데 운동과 식이 조절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가능하다지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해 대한심장학회가 제시한 심장과 혈관에 좋은 음식 섭취 10계명을 소개합니다. 1계명 건강한 체중을 위해 열량 섭취와 소비를 조절합니다. 체중 감량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일상에서 소모하는 열량을 고려하여 식이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2계명 과일과 야채를 매일 골고루 섭취합니다.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것이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더 줍니다. 진한색, 즉 붉은 사과, 푸른 채소 등의 영양소가 더 많습니다. 3계명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로 먹습니다. 통곡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미생물에 유익합니다. 4계명 건강한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즉 콩류, 견과류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먹습니다. 비계를 제거한 육류나 가금류는 괜찮지만 가공된 형태는 피합니다. 5계명 식물성 기름과 생선의 불포화 지방을 섭취합니다.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제한합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이 좋습니다. 6계명 가공 과정이 짧은 식품을 선택합니다. 감미료나 지방을 첨가한 가공식품이나 통조림은 체중을 급증시키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높입니다. 7계명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와 음식을 최소화합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설탕을 줄이고 설탕 대체제 사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8계명 저염 식이를 합니다. 고혈압이 흔한 한국인은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심혈관 질환 및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9계명 음주를 제한합니다. 술은 심방세동 및 뇌출혈의 위험을 높입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10계명 심장 건강 지침을 언제 어디서나 지킵니다. 나의 심장 건강은 내가 아니면 지켜줄 수 없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은 북측 순환로인데 차량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보행자들에게 안전하지요. 걷기에 쾌적한 이 길은 넓고 완만해요.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명소이죠.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에는 제철 음식이 좋다는데 6월의 제철 음식은 무엇일까요? 6월은 아삭하고 상큼한 식감이 일품인 열무가 맛있게 익는 때지요. 열무에 많은 식이섬유 외에도 비타민 A, C와 무기질은 여름철 면역력과 원기 보충에 좋아요. 하지만 열무 냉면으로 먹게 되면 한 그릇의 나트륨 함유량이 3000mg이 넘으니 주의하세요. 모 6월의 매실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C, 식이섬유, 칼륨, 칼슘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매실의 유기산 성분은 위장 기능을 원활히 해주어 변비에도 좋고요. 해독 작용도 뛰어나 배탈이 났을 때 매실청을 마시면 좋아요. 원기 회복에 좋은 장어는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장어의 L-아르기닌 성분은 평소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로 전복, 문어, 소고기 등에도 들어있어요. 장어는 유기산과 만나면 설사나 소화불량 위험이 있어서 유기산이 많은 매실이나 복숭아 등과는 같이 먹지 않습니다. 길가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 소리가 듣기 좋네요. 발이 다 시원해. 아우 시원하다.
지난 3월 초에 남산 둘레길을 걸었을 때는 물이 얼어 있어서 물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 시원하네요. 어디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지? 그때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얼어있던 게 내려오나 봐요. 지금 이제 계속 건조한데 그러게요.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물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도 듣기 좋네요. 새 울음소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지요. 새들의 번식기인 4월에서 6월에는 번식을 위해 구애하는 맑고 부드러운 소리에 지저김이 있고 주위를 경계하거나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보챌 때에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있답니다. 운동할 때는 땀을 흘리게 되니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양은 얼마인데? 여름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더워서 땀이 나지요.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몸에 이롭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땀으로 배출되거든요. 피지샘에서 나오는 땀에는 콜레스테롤이나 비하지방 같은 기름과 피로의 원인인 젖산, 수은, 납 등 화학 물질도 함께 배출됩니다. 노폐물 배출 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죠. 실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약 2.5리터인데요. 과일과 채소 및 식사로 섭취하는 수분량은 하루 1리터 이상이니 나머지는 물로 마셔야 해요. 문제가 없는 경우 하루 1.5리터 정도를 물로 마시는데 미네랄이 포함된 물이 아니라 커피나 탄산 음료 등으로 마셔서 문제이죠. 자신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물을 더 충분히 마셔야 하고요. 이때 수분을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로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스포츠 음료는 수분 공급만 아니라 전해질과 당질을 보충하기에 운동 중에 사용할 에너지를 공급하여 좋지만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당이 들어있는 스포츠 음료는 삼가해야겠죠?
물은 칼로리가 전혀 없는데 반해서 스포츠 음료는 최소 50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포츠 음료는 물보다 체내 흡수가 다소 느립니다. 단 음료일수록 수분 흡수율이 낮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지점은 남산골 한옥마을로 가고 있어요. 걷기 운동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의 맥박수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평균 맥박수는 123회로 확인되네요. 이는 50%의 중강도 수준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잘했다는 뜻이죠. 남산골 한옥마을은 옛 남산골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옥을 이전하여 복원한 마을입니다. 당시에 걸맞은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정자와 연못도 전통 양식으로 복원했다니 기대되네요. 오늘의 마무리 운동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합니다. 좌측에 고태, 우측에 연못, 뒤에 정자가 있는 지점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60초. 왼발을 펴서 내밀고 반대 무릎은 굽힙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두고 왼쪽 발끝은 하늘을 향합니다. 좌우 15초씩 유지하여 2번 반복합니다. 내민 쪽 햄스트링과 종아리가 시원해졌나요? 한 세트 더 반복합니다. 시원하죠? 오늘 걷느라 수고한 내 다리를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입니다. 골반 스트레칭 20초. 발을 어깨만큼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올립니다. 골반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초간 돌립니다. 배에 힘을 준 채 5번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10초간 5회 돌려줍니다. 어깨 스트레칭 30초.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팔을 위로 뻗습니다. 양손을 꼬아 손바닥을 마주 잡습니다.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합니다. 겨드랑이와 어깨를 스트레칭합니다. 팔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 반복합니다. 이때 복부도 스트레칭 된답니다. 운동을 마친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어, 건강하자라고 다독여 주세요. 코어 운동은 39분 10초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따라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